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인우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네. 간담회를 직접 가지셨어요.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네. 궁금한데요. 그 회의는 그 1월 4일에 우리 기재부에서 올해에 대한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한 것에 후속으로서 저희 자문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큰 주제는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역동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이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두 번째는 어떤 유연한 그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회 계층 간의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처지는 사람도 없고 너무 예, 예. 그런 사람도 없게 그런 세 가지 방향에서 역동성을 찾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특별히 혹시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기사에 보니까 예. 냉정하게 조언을 해달라라고 또 말씀을 하셨다고 예,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좀 회복을 하자는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그동안에 누적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행복한 과정은 아닙니다. 조금의 예.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좀 참으면서 시장의 기능이 다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우리 경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적인 노력까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진 그 이유를 조금 예, 살펴보시면은 예. 일단은 그 경제 구조 면에서 대기업은 상당히 생산성은 높은데 고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소기업은 생산성이 낮은데 엄청나게 많은 고용이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조금 더 그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자의라기보다는 밀려서 그 자영업을 만드는데 예, 예. 이런 분야가 무척 생산성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야를 어떻게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혹은 꼭 그렇게 자영업 어려운 것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서 다시 재고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야 될 테고 이래서 그런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30년 동안 최고의 그 수출 주력 산업을 보시면 항상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잘하고 있는 건 좋은데 어떤 변화가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을 좀 더 그 효과적으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혁신에 들어가는 R&D 비용 자체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GDP 대비로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거든요.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예. 그 혁신의 효과가 그럼 아주 탑 레벨이냐 그건 아니라는 네. 그런 자각이 인풋은 있는데 듭니다. 아웃풋이 그렇습니다. 미미하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뭐 연구계나 뭐 이런 쪽에 어떤 구조조정 같은 것도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회 갈등이 상당히 그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근데 사회 갈등이 해소가 안 되면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무슨 생산성 높이고 혁신하는 거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람들이 서로 쟤는 내 거 가지고 왔고 뭐 나는 왜 이렇게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뭐 예.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렇다 보면은 어떤
내부에서 갈등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인 연대감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복지나 이런 제도도 좀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회적인 연대감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앞서서 제가 경제 성장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가 1.4%였고요. 올해가 이제 한은에서 앞으로 추산하는 게 2.1%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나아지는 게 그나마 수출이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해서 예. 올라가기는 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심각한 것이 내수 소비가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뭐 소상공인들 줄도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그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자영업, 중소기업 여기가 생산성이 엄청 많이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보시면은 미국, 영국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이 금융업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이제 도소매, 숙박업 이런 쪽이니까 그쪽에 너무 많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를 어떻게든지 좀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분들이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뭐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같은 거는 결국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을 하면 해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근데 이제 물론 해고를 너무 쉽게 만들어 가지고 고용의 안정성을 해야 하는 건 안 좋겠지만 이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너무 경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고용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면에서 유연성도 좀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중소 영세 자영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 부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요새 고령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령화 때문에 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노인분들을 갖다가 서비스 잘 돌본다 이런 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것 자체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좀 겪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그 고령화에 대한 서비스 수요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그 추세가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그런 거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해외에도 좀 팔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서 어떤 서비스 시장의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좀 더 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고령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와 공동으로 또 포럼도 개최를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좀 해법을 찾으셨을까요?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그 회의에서 한 가지 조금 발견했던 것은 요새 전문가들은 그 고령화 저출산 자체에 대한 대응도 한 가지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자꾸 인구는 줄어가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찾는 데 없고 뭐 소득은 자꾸 줄어. 그렇기 때문에 적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출산율을 좀 올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쪽에서도 연구나 뭐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젊은 분들 간단히 저 젊었을 때랑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당연히 뭐 고려 안 하고 그냥 애는 둘 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경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좀 더 그 출산을 하기에 좋은 환경 그런 특히나 여성분들 경력 단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될 테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가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하고 인구는 줄어가는데 생산성은 좀 더 높여가지고 국민소득 자체가 들어가지 않게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앞으로 또 큰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